오늘 우리는 때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고요하고도 강인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부당한 공격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믿었죠. 조금 더 세게 찌르고 더 오래 비틀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계속 속삭이면 당신이 결국 평정심을 잃고 신뢰를 잃고 마침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맹렬한 불길이 쇠를 단련시키듯 고통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로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의 진실성, 당신이 세운 경계, 그리고 당신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면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에 대해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신의 불안함과 열등감을 당신의 의도에 투영합니다. 그리고는 커튼 뒤에 숨어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용하고 비열한 작전을 개시합니다. 파괴 공작, 기만, 험담과 같은 모든 수단은 당신을 불안정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애쓸수록 그들 자신의 어두운 내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파괴라는 행위는 특정한 종류의 어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넘어 그들 내면에 상처받고 뒤틀린 무언가를 먹여 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져야만 자신이 더 높아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시기심을 정당화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묵묵히 인내했고 더 작아지는 대신 더 현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씁쓸함과 원망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역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화처럼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고요한 방 안에 죄책감이 메아리 치듯 조용히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이 보복하는 대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애원하는 대신 스스로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이 흉터를 남기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더욱 강인하게 성장했을 때, 수치심은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꿔 그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진실은 마치 잠긴 문틈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결국에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모든 혼란을 일으켰는지, 누가 거짓된 이야기로 상황을 조작했는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면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면을 벗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를 가진 사람을 파괴하려 할 때 따르는 위험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거리를 패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추락을 지휘하려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붕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가 깨끗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결국 진실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당화했던 잔인함은 그들의 밤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던 배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갉아먹고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수 대신 품위를, 혼돈 대신 명료함을, 증오 대신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같아지기를 거부한 그 신성한 선택이 바로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애초에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어떤 소문이나 중상모략, 배신으로도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승리감의 차서가 아니라 뼈아픈 깨달음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말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기보다 돕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을 공격하는 대가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오직 충신만을 보여줬던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의 배신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은혜로움으로 인내하며 복수심 없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그들이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바로 그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그 결과가 즉각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파괴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특히 그것이 불안감, 질투, 혹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두렵지 않은 것을 파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를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무관한 존재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함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벼움이 그들의 깊은 어둠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약했던 부분에서 강인함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연약한 이야기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대신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거나 자신감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면 마침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불안에서 태어난 파괴는 결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며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품은 사람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다 그들은 스스로의 붕괴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면서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조종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쩌면 비틀거리고 남몰래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더 쉬운 캐리커처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 스스로를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불안에 뿌리를 둔 파괴는 목표물이 무너질 것이라 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때, 고통이 당신을 도구로 물들이는 대신 가르침을 주도록 허락할 때, 당신을 파괴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추한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겪었던 어떤 지옥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지옥입니다. 죄책감은 천천히 스며드는 힘입니다. 후회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거짓과 조작 아래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진실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조작이 얼마나 오랫동안 허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가면을 꿰뚫어 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속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쓰디쓴 감정은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립되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함 대신 파괴를, 연결 대신 통제를, 공감 대신 자존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위협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들여다보지 않은 상처가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유 대신 외부를 공격했고 성장 대신 파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날카롭고 더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때 사용했던 동일한 수법에는 이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품고 있는 폭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향해 무기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것들, 당신의 연민,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존재감은 이제 당신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싸웠던 방식으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불안감 때문에 당신을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붕괴를 기대하고 당신의 분노에 의지하며 당신의 절망을 바랍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서사를 정당화하고 그들에게 공격할 탄약을 주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확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수 대신 침묵과 평정심, 그리고 힘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이 게임의 판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대신 당신의 회복력을 목격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이 그들의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력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폭로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비추고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혼란을 부각시키며 배신 앞에서 당신이 보여준 품격은 그들의 비열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불렀지만 당신은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극적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당신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지만 당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내할수록 당신이 아닌 그들의 이미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제에는 조용한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 대신 규율과 존재감으로 대응할 때 그들은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전쟁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벽을 보여주었고 갈등을 준비했지만 당신은 공백을 주었습니다. 그 공백은 그들의 모든 동기, 행동, 죄책감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 당신이 떠나버리는 것,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정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당신의 안정성이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교활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신의 투명함이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높이, 더 날카롭게, 더 현명하게 섰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자들을 파괴하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출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그들의 비일관성을 드러낼 때, 당신의 진실이 그들의 서사보다 오래 살아남을 때, 당신의 성장이 그들을 자신들의 씁쓸함 속에 남겨두고 떠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노출입니다. 회복력은 그들이 어둡게 남아있기를 바랐던 방에 불을 켭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했던 모든 거짓말은 이제 당신의 실제 모습과 충돌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대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파괴하는데 저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 속 악당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진실성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악당은 복수하는 대신 치유하지 않으며 복수심을 버리고 침묵 속에서 재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려 했던 그 이야기를 당신은 그들에게 낭비하지 않은 모든 숨결로 다시 썼습니다. 그들이 가장 오해했던 것은 당신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길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패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멸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련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들은 재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사람, 구부릴 수 없는 사람, 자신들의 계략보다 더 강하게 일어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인내하며 걷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그들은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동안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썩고 결국 안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치거나 믿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더러운 싸움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진실 속에 굳건히 서 있기로 한 그 결정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살아있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패턴을 인식하고 불일치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찰이라는 명료함을 통해 당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때 당신을 향해 비추었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방향을 틀어 그들 자신을 비춥니다. 그들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실의 단순한 전개에 의해 노출됩니다. 그들의 신뢰도는 당신이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판을 거짓에 묶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짓말보다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되었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진흙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진흙탕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시간에 진실이 말하게 둘 때 그것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장 파괴적인 패배는 누군가가 분노로 반격할 때가 아니라 시간과 진실성, 그리고 진실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점으로 착각했던 침묵은 사실 당신이 비상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냉정함이라고 불렀던 무심함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옹졸하다고 낙인 찍었던 거리는 사실 당신이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하게 서 있습니다. 더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부서지기를 기대했을 때 성장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전략이었고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복수였으며 당신의 평화가 언제나 마지막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배신의 진짜 대가는 배신당한 사람보다 배신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치유하고 재건하며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아는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업보는 항상 요란한 폭발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화가 서서히 끈질기게 침식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고 치유했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묶여 남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자신의 진실성을 잃었습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나 다른 것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성공, 당신의 모든 평화로운 순간, 당신의 모든 진화의 신호를 보며 자신들이 무엇을 내던졌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악의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업보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나 폭로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살아남고 배우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시적인 형태의 정의는 바로 성장,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했음을, 그들이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당신의 변화의 초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누구도